자, 엉클제이 돈돈. 오늘도 주간 경제 뉴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1년,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100%, 기체도 연내 가능.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년 됐죠 벌써.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충격이 컸죠. 그 당시에는 충격이 클 것처럼 보였죠. 일본 규제가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자립화 계기, 국산화 계기가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크게 진전돼 가지고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역협회가 지난 9일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으로 불화수소 일본 수입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4%에서 12% 줄어들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공제에서 꼭 필요한, 그래서 수입 의존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정부에서 애쓰고 또 그동안 공정을 준비해 놓고 생산이 가능한 회사가 꽤 있었는데, 시장이 넓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기업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 덕분이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각자 17.8%, 10.8%로 일본 대신 중국으로 수입 경로를 좀 바꾼 것도 굉장히 기여를 했고, 솔브레이나 그다음에 랩 테크놀로지, 이런 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액체 기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지는 않았는데 연내에 그게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액체와 기체 모든 불화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기회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업계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도 이런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들어가서 국산화율이 7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외국에 의존됐던 것이 국산화에 큰 기회가 된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엉클조의 원포인트 코칭은, 원포인트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문제였었는데, 대일본 관계는 좀 우리나라가 남다른 감정이 있죠. 30년간의 일제 지배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축구에서 한일전은 좀 남다른 그런 응원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 7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가 핵심 요소인 불화수소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게 국산화의 여러 가지 소부장이라고 말씀드린 소재 산업, 부품 산업, 장비 산업, 이런 것들이 국산화되는 계기가 앞으로 더욱더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능력이 한국인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경제 이후에 경제 부정적인 비관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것도 이 불화수소 국산화 기회가 된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거라는 기대를 좀 갖고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하면서 좀 열정이 식지 않고 한국인의 능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기로 하죠. 자, 국내 경제 뉴스는 14조 넘는 재난지원금, 급증한 재정적자, 정부 증세카드 만지작거린다, 이런 얘기의 뉴스가 났습니다. 14조 3천억 재난지원금이 결국은 재정적자로 이어져 가지고 받는 것 같지만 먼저 받고 나중에는 갚아야 되는 조삼모사 이런 얘기들하고 어울리는, 상반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상황에서 나라 살림은 78조 원 정도의 구멍이 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재정 적자 111조 5천억에 70%에 달하는 규모가 전반기에 났으니까요. 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금융투자세제 개편, 부동산세제 강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모자르는 나라 살림 적잖은 구멍을 세금으로 메꾸려고 증세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지출에서 총 수입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6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는 코로나가 한참 더 맹위를 떨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21조 3천억으로 눈덩이처럼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눈에 띄게 뉴스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얘기했는데 정부 재정 적자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뭐 재정 적자만이 아니라 세수 여건의 그런 최악입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고 이게 뭐 가게 살림에도 그렇지만 나라 살림에도 비슷한 거죠. 5월까지 총 수입이 198조 2천억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조 7천억 정도 감소했는데 5월 누계 국세 수입이 118조 2천억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1조 3천억 원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죠. 이거 메꾸기위해서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결국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국채를 발행하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무작정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때문이 아닐까. 재정 적자는 나고 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된다. 부동산 관련된 투기 억제책으로 뭐 취득세,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걸 강화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며칠 전 발표한 것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코칭에서는 정부 나라를 살림살이 코로나 경제가 원인이죠. 세금 수입이 감소,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들어오는 돈도 감소했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을 확대했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하고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노인 부양 그 다음에 뭐 양극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장기의 고정적인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 지출이 돼야 되고 쉽게 줄일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앞으로 재정 적자가 일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 구조적 문제 차원까지 고민한다면 빠른 경제 성장으로 그동안 세금도 잘 늘어나고 우리 살림살이가 괜찮았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계속되어 오던 관성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관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걱정거리가 눈앞에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빠른 디지털, 행복하고 좋은 그런 디지털의 세계에서 이제는 조금 아날로그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잘 나가던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좀 결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용어, 금융상품,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아무 고민이나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엉클즈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